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호 객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 시간까지 경호 주체에 대해서 봤죠. 경호 객체는 뭐 경호 대상자 등등이 되고, 그 외에도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죠. 자, 경호 객체에 대해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으며, 경호 객체란 경호원이 보호해야 될 대상자, 그렇죠. 자, 이번 경호 객체는 경호 활동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아니죠. 가장 관련성 있죠. 객체가 누구냐 또는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런 경호 이 활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 활동에 있어서 이 객체와 필수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히 사회 의목이나 여론을 집중시키는 사건과 관련되어 단기간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상황 경호 대상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경호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도 되고요. 그러니까 물건도 되겠죠.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에서, 그죠. 그러나 10년 이내에 또 이렇게 파면당했다 할지 그런 경우에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죠. 이후에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찰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경찰에서 하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령상 경호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권한 대행은 여기 안 들어가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는 직계 좀비 속도 되는데, 근데 대통령 권한 대행의 경우는 직계 좀비 속이 되지 않아요. 여기 배우자만 되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정에서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 그리고 배우자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행정수반 그 배우자까지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합니다. 그런데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가족은 포함되지 않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대통령 경호법의 경호 대상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이거는 경찰이 담당을 해요.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경찰의 경호 대상입니다. 가포가 아니죠. 을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 가족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한하는 외국 국가원수는 경호처에서 담당을 하죠. A, B, C, D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가포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45번 보면 대통령 등 경호법에 경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건 뭐냐, 이렇게 됐어요. 대통령 당선인은 딸이라고 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은 직계 좀비 속에 포함이 되니까 맞아요. 근데 권한 대행은 아들이 안 들어가죠. 배우자만 되니까. 임기 만료 퇴임 후 11년이 지났다. 이거는 경찰이 담당하잖아요. 경호처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경호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퇴임 후 3년이 경과한 전직 대통령을 동거하는 중인 어머님은 들어가잖아요. 직계 좀비 속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만 된다는 거죠. 전직 대통령은 배우자만, 권한대행도 배우자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은 10년 이내만 경호처에서 담당을 하니까. 그런데 당선인을 결혼한 딸도 경호 대상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인 가족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가족이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렇죠. 직계 존속이라는 것은 부모,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자녀, 손자, 손녀가 되겠죠.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와 자녀 중 전직 대통령과 동거하지 아니한 자는 경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요. 여기에는 이게 자녀가 포함되지 않죠. 자녀가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이제 전직 대통령 배우자와 자녀 중 외국의 체류적인 자는 경호 대상자가 되는데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자인데 이게 자녀 중 동거하지 않는 자는 대상이 되지 않죠. 상대적으로 이게 3번을 답으로 하는데, 어쨌든 자녀 중 동거하지 않으면 경호 대상도 아니고, 그러면 동거하더라도 대상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3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아무튼 자녀는 다 안 돼요. 배우자만 되고요. 전직 대통령 배우자와 자녀 중 혼인한 자녀는 경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맞는데 이게 자녀 중 혼인한 자녀는 경호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전직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네. 배우자는 되죠. 배우자는 대상이 되는데 자녀 중 혼인한 자는 아니다. 이제 수정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결국 뭐냐면 배우자는 대상이 되는데 자녀는 안 된다. 배우자는 되는데 자녀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외국의 경호 대상이다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아무튼 배우자는 됩니다. 전직 대통령.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도 포함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출제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퇴임 후 9년이 됐어요. 9년. 아직 퇴임 후 10년이 안 지났죠. 자, 그러면 경호처에서 하죠. 경호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책임이 아니고요. 이거는 경호처 책임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경호대상 2고요. 경찰 책임 아니니까 3번을 답으로 해야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은 어떻죠? 경호대상이 아닌데 10년 이내에 별거하고 있다. 경호는 어디서 하느냐? 경호하지 않아요. 이건 경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경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가족, 즉 아들, 자녀, 손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경호법, 경호대상자와 원칙적 경호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임기 만료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10년 맞고요. 탄핵됐다라고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탄핵 심판을 받았을 때 전직 대통령인데 일단 그럼 기본적인 걸 하더라도 5년이죠. 5년이라고 돼 있고요. 퇴임 후 사망한 전직 대통령은 10년을 넘지 않으면서 5년 맞고요. 재직 중 사망했다 그러면 5년이라고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경호도 5년만 하는 것이니까 원래는 이제 다른 건 안 하고 이렇게 하겠죠. 답은 2번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령상 경호대상 중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기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퇴임 후 10년 이내에 제공한다. 그렇죠? 경호처에서.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5년. 그렇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 퇴임일을 기산해서 5년을 넘지 않는, 아니죠.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 이렇게 되죠. 10년을 넘지 않으면서 5년 이렇게 되니까 이 답이네요. 전직 대통령 또는 배우자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 그러니까 10년이 넘어도요 이렇게 5년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5년까지 되는 것이죠. 고령 등을 이유로 하더라도 퇴임 후 사망했을 때는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등 경호법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기간은 어떻죠? 몇 년으로 하고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는 경우기간은 퇴임 후 기산해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15, 15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역시 또 전직 대통령 물어봐요. 경호 조치 옳지 않은 거. 현 주거지, 별도 주거지에서 경호에 관한 인원 배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전용 이제 헬기랄지 그리고 차량에 대한 기동수단. 요청이 있는 경우 직계 비속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직계 비속.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경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주거지 제거 그리고 경호 경비 정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3번이 답입니다. 아무튼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계 비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 뭐 좀 간단하죠. 자,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는 을호죠. 을호 경험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경호처에서 하지 않고요. 경호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 경비국의 경호 책임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이제 경호 환경으로 왔어요. 이제 경호 객체가 끝났고요. 경호 환경입니다.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경호 환경이란 경호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요소, 요인만이 아니라 직접뿐만 아니라 막 간접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죠. 경호 기법은 경호 환경을 제어 조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경호 조직은 경호 환경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죠. 이제 경호 환경에 따라서 경호 조직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니까요. 국민의식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는 경호 환경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협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 환경이 바뀌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경호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환경을 이렇게 일반적 환경과 특수적 환경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일반적 환경에 해당하죠. 일반적이라는 건 어느 국가든. 그러면 이거는 범죄의 다양성. 이거는 뭐 어느 국가든 일반적인 환경이죠. 경제 발전, 과학 기술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경호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고요. 일반적이고요. 생활 양식, 국민 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해외에서 우리 국민한테 이거는 이제 특수한 환경이에요. 특수 환경이죠. 특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환경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나라만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는.
북한이랄지 이것도 우리나라만 문제인 거니까 일반적 환경과 특수적 환경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 환경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거. 과학기술의 향상으로 경호 유해가 증가하고 있죠. 개인주의가 보편하게 협조를 안 해요. 협조적인 경향이 증가해도 아니죠. 오히려 협조적인 경향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 환경이 변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호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인력 이런 게 더 필요하게 됩니다. 개방화로 인한 범죄율이 국제화되다 보니까 경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죠. 외로운 늑대들 있죠. 이렇게 로운 울프라고 하는 자생적 테러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 인물이라고 하죠. 문제적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묻지마 범죄, 묻지마 테러 이런 것들, 무차별적인 테러는 뉴 테러리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현대 사회의 경호 환경 요인 중 범죄 현상에서 옳지 않은 것은 범죄 수법의 양상이 획일화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화되고 있고요. 저연령화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죠.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화되고 있죠.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국제화되고 있고 흉포화, 첨단화, 지능화되고 있고 저연령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최근 현재의 범죄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경호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우 특수적 환경을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북한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이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경제적 공공, 정치적 불안정으로 해서 테러, 유격전의 유발이 우려되고 있죠. 그리고 미사일 발사하고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또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제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증가하고 있어요. 뭐 국제적 지위가 향상이 되다 보니 또 이게 미국하고 동급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을 테러를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소수 인종, 민족 등 약자층을 대상으로 이유 없는 증오심, 그죠?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증오 범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영국이랄지 여기에 뭐 캐톨릭과 그다음에 북아일랜드 문제들이 그러거든요. 거기에 증오 범죄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생활 양식, 국민의식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 환경이죠. 이게 지금 요거는 소수 인종, 그다음 우리나라, 북한 이거는 특수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일반적 환경이에요. 일반적 환경이죠. 생활 양식이나 국민의식이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하면서 경호적인 비협조적이라.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제적인 문제고 이건 일반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지금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특수적 환경이나 일반적 환경이나 이걸 물어보는 문제니까 내용이 틀린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암살도 이제 잘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암살의 동기입니다. 이념적 동기는 뭐 이제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전쟁중 이거는 이념적 동기가 아니에요. 적국의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거는 적대적 동기라고 합니다. 예, 적대적 동기, 적대적 동기 이런 거죠. 적국의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뭐 요게 뭐면 김신조 사건이랄 적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살해하려고 온 간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국의 지도자들을 제거해서 승전으로 이끌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적대적 동기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 동기는 복수,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개인주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 동기는 현존하는 정권, 정부를 재구성하려고 쿠데타의 욕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테러 암살이고요. 심리적 동기는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치매 이런 것들이 바로 심리적 동기죠. 심리적 동기입니다. 이런 한 가지 이상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나와서 또 암살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암살의 동기로 부적합한과 심리적 동기가 있었죠. 정신분열증이랄지 정지적 동기가 있고요. 개인적 동기는 우발적 동기는 없죠. 여기에는 적대적 동기, 이념적 동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설명 중 암살의 동기에 대한 부적절한 것은 뭐냐? 경제적 동기는 악조건의 경제적 불황의 타겟,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지불돼야 한다. 그렇죠. 이러한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테러 암살이 일어납니다. 개인적 동기는 분노, 복수 이런 것들이 개인적 동기고 심리적 동기는 전쟁 중, 정대 중은 심리적이 아니라 뭐였죠? 적대적 동기라고 그랬죠. 적대적 동기. 전쟁주의가는 적대관계의 지도자, 적대관계의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적대적 동기라고 그래요. 정치적 동기는 정권을 바꾸거나 교체해야 되는 이런 게 정치적 동기죠. 자,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좀 여기는 간단하죠. 자, 연결시키는 문제인데 어떤 암살자는 자신들이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은 이념적 동기죠. 사상과 관련된 건 이념적 동기예요. 자기의 사상과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이념적 동기인데 이 이념적 동기는 종교적 동기하고 좀 많이 결합이 돼서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암살이. 그 다음에 암살의 동기, 유발 요인으로 연결이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심리적 동기, 정신병이요. 그렇죠. 정신병은 심리적이에요. 경제적 동기죠. 이거는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 경제불황은. 그 다음에 원한증후는 개인적 동기죠. 원한증후. 그리고 정권 교체, 이건 정치적 동기죠. 이념적 동기가 아니죠. 어떤 사상과 관련된 게 이념적 동기고요. 적대적 동기는 적국과 관련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연결시키는 문제인데 경제적 불황은 개인적 동기가 아니라 경제적 동기죠. 이념적 동기는 사상, 정신분열적 심리, 그다음에 전쟁 승리의 사기는 적대적 동기 이렇게 들어가네요. 다음은요. 암살 동기는 개인적 동기가 아닌 거, 복수, 증오, 분노, 치매 이거죠. 이건 심리적 동기죠. 심리적 동기였어요. 치매랄지 정신분열증이랄지 이런 거는 심리적 동기였습니다. 다음 문제요. 암살범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이 가까운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과대망상이죠. 그죠? 이 과대망상에 의해서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 하나에만 빠져가지고 이렇게 암살을 하려고 하죠. 능력이 뛰어난 자, 인내심이 강한 자, 보수주의자 이런 게 아니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암살할 때 뭐 폭탄, 자폭 테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대망상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암살범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심도 없고요. 능력이 뭐 뛰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적개심, 과대망상에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에 빠져 있어서 다른 걸 못 보죠. 어리석어지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암살범은 이제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을 물어봤는데 암살범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암살범은 적개심과 과대망상에 빠져 있죠. 그죠? 허황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로 안 통하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마킹이죠. 아무튼. 암살범은 외모,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 이건 내용은 맞는데 이거는 신체적 동기예요. 심리적 동기가 아니라 신체적 동기. 암살범은 오히려 이렇게 정장을 하고 외모가 깔끔한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정장을 한다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과 구별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신체적 동기지 심리적 동기가 아니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암살범은 심리적 특징이 아닌 것도 물어봤죠. 인내심이 부족하죠. 자신을 학대하죠. 그리고 과대망상에 빠져있죠. 가정이 불안하다. 이거는 가정 환경이죠. 환경. 미시 환경과 거시 환경이 있는데 이거는 환경적 특성입니다. 환경적 특징이지. 이거는 가정 불안, 환경적 특징. 그리고 외모가 깔끔하다. 이런 것들 신체적 특징. 심리적인 거하고 다 다르죠. 자, 암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소수 인원, 특정 인원 공격 행위, 그렇죠? 국가 지도자 등을 공격하고 암살은 통계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자 그렇지 않죠. 과대망상에 빠져 있고 이렇게 하나 무능력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죠. 방어 개념으로 소수 주요 인사에 대한 공격 행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암살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암살범은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 특이한 외모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체적으로 오히려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죠? 과대망상, 심리적, 무능력자가 많고 자학자 이건 심리적인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뭐 환경적인 부분이겠죠. 신체적 특징으로서는 식별하기 곤란해요. 일반인과 식별하기 곤란한 정도로 오히려 단정하다. 이런 것이 특징이죠. 특이한 외모가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위의 기도자의 암살 계획 수립입니다. 암살 계획 수립 내용이 옳지 않은 건데 일단 암살을 할 때 정보 수집을 하겠죠. 그죠? 무기 장비를 획득하겠죠. 임무 분배를 하겠죠. 그러나 인명 재산이 손실에 대한 분석 그렇지는 않아요. 암살범들은 자신의 어떤 손실을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뭐 자살폭탄 테러 보면 알듯이 자기가 좀 손실 보는 거 이거 따지지 않아요. 이게 상대에 대해서 지금 손해만 주려고 하는 이런 거죠. 요게 정보 수집하고 무기 장비 획득하고 임무를 분배하는 이런 거 거쳐서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지 바로 이제 손실을 분석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어떤 손해가 있을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은요. 그럼 실행 단계를 보면은 정보 수집을 먼저 하겠죠. 그 다음 무기 장비 획득하고 임무 분배 실행. 여기 이거 답이네요. 일단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장비, 임무를 분배한 다음에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죠. 여기에 손실을 분석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정보 수집, 무기 구입, 임무 분배, 그리고 실행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요. 이제 암살을 보세요. 테러로 돌아왔어요. 테러. 우리는 테러 방지법이 있죠. 테러 방지법에 따라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 개념과 거리가 먼 건 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정부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그렇죠. 이게 정치적 행위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의무 없는 일.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이게 이제 테러에 포함이 되죠.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렇죠. 사람을 주로 테러한다? 이게 사람을 주요 테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주요 테러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일단 보면 예를 들면 9.11 테러 하면은 그 건물 쌍둥이 빌딩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친 거죠. 그 특정한 사람, 그 안에 있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테러 대상으로서 쌍둥이 빌딩을 대상으로 한다 보다 보니 거기에 이제 피해가 커지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테러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거. 극단적인 공포에 의한 폭력 행사를 하고요. 경제적 목적 아니에요. 테러라는 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테러의 개념에는 목적에는 정치적 목적이지 경제적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유괴 이거는 테러가 아니죠.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유학생을 유괴했다 할지 이런 경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테러 개념에 포함이 되죠. 아직 국가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체나 우리는 북한을 국가라고 하진 않아요. 어떤 국가의 비밀 요원이 보통 대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전투적 목표물에 대해 자행하는 미리 계획되고 정치적 동기가 있어야 되죠.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 국가의 비밀 공작원 그 목적 달성 상징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비전투원인 타인의 생명 재산에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계획적인 폭력 행위 이런 것들이 다 테러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에서 김정남을 테러했죠. 이런 것들이 요게 계획적인 바로 살해 폭력 행위는 뭐 범죄까지 포함이 되니까요. 테러는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죠. 그다음에 이데올로기적인 테러가 있잖아요. 이데올로기적 테러리즘의 좌익인데 이제 좌익은 마르크스주의죠. 마르크스주의. 레닌. 이게 이제 우익이에요. 파시즘이나 인종주의, 그다음에 나치즘, 이거는 이제 우익 테러리즘입니다. 우익 테러리즘. 여기 나와 있는 좌익은 이제 공산주의와 관련돼 있죠. 혁명주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죠. 네오 마르크스주의. 그죠? 트로이츠키 이게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모택동, 아나키즘 이런 것들이 다 마크스와 관련된 거고요. 인종주의, 파시즘, 특히 이제 나치의 경우에는 독일이죠. 이런 경우는 바로 우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를 공산주의 해가지고 좌익만 보는데 그렇지 않고 우익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테러를 자행하죠. 아무튼 정답은 1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뉴 테러리즘이에요. 뉴 테러리즘. 요구 조건이나 공격 주체 구체적으로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무차별적이에요. 무차별 살상을 특징으로 하는 게 이게 뉴 테러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섭죠. 과학화 정보화 특성을 반영해서 조직이 고도로 네트워크화되어 있고요. 그죠? 테러 행위로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무차별 테러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전통적 테러리즘에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뭐 화학 무기를 쓰기도 하고 원자탄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나중에 가면은. 아무튼 무차별 사상으로 하는 게 바로 뉴 테러리즘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요. 테러리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민족주의 테러리즘은요, 종교적 테러리즘과 엄격한 구별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랍 쪽을 보면은 민족주의적인 테러리즘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 종교적으로 많은 이슬람으로 가는 것이 있다 보니까 민족주의인지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자, 국가 테러리즘은 특정 국가, 특히 북한 같은 경우죠.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이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가 테러로 가는 거죠. 북한을 우리가 테러단체로 이렇게 유엔에서는 지정하고 있습니다. 뉴 테러리즘은 테러리스트들이 중산층 인텔리의 경우가 많아 대중의 지지를 받지는 못해요. 이건 무차별 사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간에도 지지를 받지 못하죠. 사이버 테러리즘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테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제 사이버 테러 문제입니다. 다음 기법은 뭐냐? 은행 시스템에서 이자 계산 시 떼어버린 단수 이하 조그만 이익을 긁어 모으는 걸 살라미 기법이에요. 살라미 기법. 조그만 이익을 긁어 모은다. 살라미 기법입니다. 자동적으로 입금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이제 생각 못하는 것을 많은 은행 계좌를 모으게 되면 또 큰 돈이 되겠죠.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실행하면서 관심받게 있는 조그만 이익을 긁어 모으는 수법, 살라미 기법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슈퍼 재핑이라는 맞는 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맞는 키처럼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쓰레기 주워 모으기는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살라미 기법은 단수 이하의 조그만 이익을 모으는 거고, 쓰레기 주워 모으기는 이거는 정보를 주워 모으기,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이렇게 기법은 뭐냐? 공격 대상이 되는 서버에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이지 못한 접속 등을 시도해서 해당 서버 네트워크를 독점해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이걸 서비스 거부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리소스 낭비를 유발시켜서 서버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서비스를 완전히 거부시켜 버리는 거죠. 아예 모르게 하는 거고, 논리폭탄이라는 게 로직밤이라는 건데 보통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조건, 뭔가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유포되는, 이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유포되도록 하는 거고, 트로이 목마라는 거는 범죄자만은 암호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렇게 파괴시키는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트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몰래 이렇게 놔둔 뭐 쥐더처럼요, 이제 이런 것들을 놔뒀다가 이렇게 터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트랩도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서비스 거부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제 사이버 테러리즘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범행은 사전에 방지 어려워요. 사이버 테러는요. 그 다음에 내부 직원이나 유지가 적죠. 요즘에는 내부 정보, 내부 유출이 많죠. 내부 직원에 의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또는 이제 뭐 한전이나 이런 거에서 이러한 산업 기밀을 누설한달지 팔아버린달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범행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범행이 더 죄의식이 희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나이가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해킹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는 이렇게 죄의식이 약하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 내부 직원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테러리즘은 특성이 아닌 거. 테러는 군사활동과 유사의 정확성을 기하는 전술적인 면모가 있고, 그죠? 제한된 물량, 소규모 희생으로 큰 효과. 테러는 기본적으로 폭력행위죠. 아까도 봤지만 테러 대상은 사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9.11 테러처럼 물건,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요. 자, 요거 많이 낼 수 있는데요. 요거 하나 외워두시면 좋아요. 정계 조준실, 정계 조준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정보 수집이 먼저죠. 그 다음에 계획을 수집하고요. 공격조를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실시를 하죠. 이게 1번이 답이네요. 정계 조준실. 정계 조준실. 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공격조를 편성한 다음에 준비. 그 다음에 실행이에요. 준비한 다음에 공격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갑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여기도 정계 조준실. 자, 그러면 정보 수집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수립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 요게 준비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준비. 정계, 이제 조직화. 조직화. 그 다음에 준비, 실행.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4번이 답이네요. 정계 조준실. 아무튼 이제 공격조를 만든다는 것이 조직화잖아요. 4번을 답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대테러 활동 수행 단계입니다. 여기는 일단 대테러 활동이거든요. 이거는 일단 준비가 먼저 들어가요.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선무 공작이 들어갑니다. 선무 공작. 이제 1번이 답인데 이게 준선 그리고 공수, 공격 검거 과정, 그다음에 수습 과정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준비 과정이고요. 선무 공작이라는 것은 위력을 보이는 것을 선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 검거작용,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수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선무공수 이렇게 또는 이제 검거 과정에는 검수라고 해도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대테러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요. 테러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테러는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해 극도 불안한 심리적 상태고 국민보호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이 있는데 테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보 권한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 등을 하는 거고요. 테러리즘의 발생 이론 중 동일시 이론은요, 열망적, 정감적, 점진적 박탈감. 이거는 동일시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예전에 김군이 IS에 가입한 것처럼요. 여기에 그 테러 단체와 자기를 동일시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박탈감 이론입니다. 박탈감 이론. 박탈감 이론이거든요. 이게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박탈감에서 테러 원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같이 죽자 이런 거죠. 이제 국가 테러란 타국과 연관되어 정치적, 종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적, 체계적 그리고 폭력적 수단을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폭력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테러리즘 발생 원인을 옳지 않은 거. 경제적 빈곤은 그 자체가 직접적인 아니고요. 이 경제적 빈곤은 간접적인 원인이 될지언정 경제적 빈곤 자체가 예를 들면 뭐 가난하다고 해서 다 테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원인이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 원인은 인간 소외에서 초래되는 파괴, 충동, 도시화, 새로운 과학기술로 발전 현상이나 국제화 시대에 따른 국제 협력의 미비 등이 있고 요즘에 이제 그 매스미디어 발달로 이게 테러 행위가 전파가 용이하죠. 거기에서 배우고 이런 거고요. 테러리즘은 법 질서 의식은 철저히 빈약하죠. 그죠? 질서 의식이 없고 성공 목표에만 집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테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